피해 유형별 연간 총 가상자산 도난 금액. 2020년 디파이 플랫폼에서 도난당한 가상자산 금액은 당해 총 도난 금액의 31%인 1억 6,200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2019년 디파이 플랫폼에서 도난당한 총 금액에 비해서 3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2021년에는 이 수치가 또다시 1330%나 증가를 해버렸어요. 즉 디파이가 계속 증가하면서 도난 자금 문제 역시 증가한 셈입니다. 디파이 프로토콜 도난 사건을 추적하다 보면요, 대부분 이런 프로토콜을 통제하는 스마트 계약 코드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해커들은 러그풀을 가능하게 하는 오류와 비슷한 이러한 오류를 악용해서 자금을 빼낸다고 합니다. 액수가 정말 크네요. 어마어마하고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실한 좀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 지사장님,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뭐 어떤 내용들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도표에서 보시면은 중앙화 거래소가 우리가 아는 거래소잖아요. 그 거래소의 어떻게 수치를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비슷하네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이 확 늘어났잖아요.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9년 대비 지금 3배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2020년은. 그리고 작년은 13배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제 이 디파이 프로토콜의 취약점 때문에 사실 해킹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 도난 자금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파이 자금 탈취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보안 쪽에서는 뭐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당하게 어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약점을 공격을 해서 해당 자금들을 가져가는 건데, 더 쉽게 말씀드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드 익스플로잇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에 대한 보안 뭐 위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드 익스플로잇은 이제 시스템형 공격이에요. 집을 만약에 예상을 해보세요. 하나의 그냥 집이 있다고 보시면은 그 집에 이제 비밀번호가 있겠죠. 근데 그 집 자체의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익스플로잇이에요.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레고 게임 아시죠? 블럭을 이렇게 쌓는 거. 그래서 이 블럭을 여러 개 쌓아서 결국은 새로운 디파이를 계속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오픈 소스고 확장성이 있다는 게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점들이 더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뭐 컨테이너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의 그 설계도도 이미 오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쉽게 그 설계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컨테이너로 만든 집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사실 보여요. 아무리 그 사람이 완벽하게 뭐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럭과 블럭들이 계속 이제 쌓여서 이런 디파이 생태계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취약점이 발견되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에 대한 취약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은 사실 왜 취약하냐면은 뭐 여러 형태대로 당할 수가 있어요.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돈 안 보내면은 뭔가가 이렇게 사고가 뭐 더 커진다든가 아직까지도 그거 당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회공학적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사람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뭐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결국은 시스템과 그 개인의 두 가지 유형을 공격함으로써 해킹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파이 자금 탈취 대표적인 유형. 그렇군요. 아니, 최근에는 뭐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좀 이용해가지고 또 개인 정보를 캐내는 피싱 공격도 무서워 많다고 하는데, 저 그렇죠. 최근에 중고 그 카페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보다 조금 저렴하긴 했어요. 안전거래라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안전거래는 안전하려고 하는 거고 저도 해봤으니까 그러시죠. 그랬더니 무슨 주소 하나를 보내주는 거예요. 링크 보낸다고.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눌렀어요. 안전거래랑 똑같이 생겼는데 순간적으로 그래픽이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조금 허접해. 약간. 이 그래픽이 좀 이상해. 로고도 좀 이상하고 그 포털사이트 로고도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좀 거기를 누르래요. 이상하다 해갖고 뒤로 가기를 딱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거래했던 내용들을 봤더니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누르면은 약간 해킹되고 그런 게. 그렇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겠지만은 메일이나 또 뭐 SMS, 또 SNS 통해서 오는 것들이 상당히 교묘한 게 논리를 만들어요. 그걸 누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만은 사실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코드 실행, 악성 코드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 코드가 이제 모바일이나 또 랩탑에 이제 심어지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 비밀번호를 결국은 획득하는 것이 이런 피싱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키가 노출되면은 개인의 자산들은
쉽게 도난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NFT 투자 중에서 굉장히 그 다양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 유형이 소매 넣기 수법이라고요. 소매 소매 넣기? 치기도 치기도 아니고 아니고. 넣기. 그러니까 아리랑 네. 치기도 아니고 소매 치기도 넣기라는 게 이제 지갑에 네. 뭔가를 이제 넣은 거죠. 그게 이제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NFT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넣는 순간 이제 해당 NFT라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네. 뭐 이미지도 있지만은 동영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디바이스에 결국은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피싱 사이트로 또 유도를 해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 구문이나 비밀번호를 넣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100% 결국은 사기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피싱,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사기 수법이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기 수법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가짜 경품을 이용해가지고 NFT 네. 사기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경품이면 일단 우리가 혹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아마 에어드랍이라는 용어는 아실 텐데 네.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상품을 받는 그 시점에 네.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멈춰야죠. 그래서 대부분의 에어드랍은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기라는 거죠. 예. 어. 네.